네, 저당권 가보겠습니다. 기본서는 338쪽. 네, 프린트물은 그대로 놓으시면 돼요. 프린트물 356쪽 저당권 내용 들어갑니다. 자, 저당권 하기 전에 저당권 할 때는 떠오르는 것이 부동산 담보 대출. 무슨 대출이요? 부동산 담보 대출. 네, 그러면 부동산 담보 대출. 그러면 대출 이 말이 법률 용어로 들어가면 소비 대차로 바뀝니다. 무슨 대차요? 소비 대차. 네, 갑이 을하고 자 소비 대차입니다. 그럼 대출할 때 보통 우리가 돈을 빌려 쓰죠. 금전을 빌려 쓰는 경우도 있고요. 시골에서는 쌀을 빌려 쓰는 경우도 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슨 채권을 가져요? 갑은 금전 채권을 갖고 있고 또는 무슨 채권? 쌀 채권. 쌀 100가머니 창고에 있다가 을 창고가 홀라당 탔어요. 겨울에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가서 쌀 50가마니 빌립니다. 그게 뭐다? 쌀 소비 대차. 몇 가마? 50가마. 대신 대출 해주는 사람이 담보를 갖고 오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뭘 제공해요? 부동산을 뭐로 집어넣는다? 담보로 집어넣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 부동산 담보를 법률 용어로 고친 말이 저당권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권? 저당권. 그럼 이쪽은 저당권 취득자가 될 것이고 오른쪽은 저당권 제공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저당권 취득자를 갖다가 붙인 말이 저당권자라고 표현하는 거고 무슨 권자요? 저당권자. 제공자는 저당권 설정자라고 얘기한다. 주인공은 설정자일까요? 저당권자일까요? 주인공은 전부 다 권자들이 주인공이에요. 갑의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저당권자가 주인공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담보 제공자는 보통 누구의 부동산이 들어와요? 네. 을의 부동산이 담보로 들어오는 것이 보통 아닙니까? 보통은 누가 담보 집어넣어요? 을. 근데 가끔은 을이 제공하지 않고 병이 대신 담보를 집어넣어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이런 병은 보통 누가 많아요? 친한 친구가 내 대신 담보 제공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은 부모가 누가? 부모가. 자식이 가서 담보 대출 받는데 뭐가 없어서 담보가 없어서 누구 담보를? 부모님 담보 집어넣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담보 받은 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누구요? 그럼 을은 여기서 위에 올라가면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채무자. 네, 채무자. 그럼 병은 채무자가 아니네. 병은 여기 위에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면 을이 무슨 자가 되고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병 누구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죠. 갑은 위에 올라가면 무슨 자예요? 채권자가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점유는 누가 합니까? 점유는 을 또는 병이 해요? 갑이 해요? 을 또는 병. 이쪽이 점유할 거 아니에요? 이쪽이 점유할 거 아니에요? 부동산 점유는 누가 하고 을 또는 병이 하지 누가 하지 않아요? 갑은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다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 그 356조 조문 따라 그대로 따라 들어가 읽어보세요. 무슨 권자는? 여기 시작해 볼게요. 여기 부동산 담보권자죠? 저당권은 뭐라고? 부동산 담보권 받은 자, 저당권자는 그 다음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뭐예요?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은 뭐 하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죠? 그 다음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뭐 받을 권리가 있다?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무슨 권자는?
저당권자는 담보로 들어온 부동산을 뭐 하지 않고 점유하지 않고 우선 변제를 다른 말로 하면요. 입장권. 경락대금 입장권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아까 유치권하고 비교되죠? 유치권은 먼저 뭐 하다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타인의 물건에다 지출한 비용 상환해 달라는 뭐 때문에 채권 때문에 유치권 들어가죠.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뭐 하지만 점유를 하지만 거긴 뭐가 없다. 경락대금 입장권 없어요.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요. 왜? 그냥 개기면 돼. 뭐하면 된다고요? 유치권자가 만약에 경매하면 입장권 없을 때 경매 집어넣을 거예요. 유치하고 있는 부동산이 타인이 거기 막 우선 면제권이 붙어 있으면 뭐 하지 않는다. 굳이 뭐 집어넣을 필요 없어요. 경매. 지금 필요 없는 거 가만히 개기면 되는 거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땐 뭐 해도 좋아요. 경매도 좋잖아. 아무도 없으면 그땐 가져갈 수 있잖아요. 어쨌든 유치권자는 뭐가 없다는 거. 점유가 생명인데 뭐가 없고 우선 변제가 없어서 뭐다? 물상대성이 없고 저당권자는 뭐 하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고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잘 보시면 출발이 채권이죠. 뭐라고요? 채권이 있어서 여기에 뭐가 붙은 거예요? 저당권이 붙었다. 그러면 채권이 뭐가 되고요? 주가 되고 저당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종. 3편 채권 소비대차 계약이 있어서 2편 물건에 담보물건 저당권이 붙었다. 무슨 관계? 주정관계. 그러니까 뭐가 사라지면 주가 사라지면 종도 사라질 것이고 주 가면 종 따라서 갈 것이고 잔액이 남아있는 한 뭐가 남아있는 한? 잔액만큼 미치는 게 아니고 전부에 미치죠. 그게 불가분성. 그러니까 전체 뭐 할 수 있다? 경매해서. 자, 무슨 변제가 있으니? 우선 변제가 있으니 무슨 성도 있을 것이다. 물상, 대성 다 있을 것이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뭐가 좋아요? 가장 좋은 것은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뭐가 도래했을 때? 돈을 갚는 게 가장 좋지 않아요? 채무를 뭐 하는 것? 변제하는 게 가장 좋다 이 이야기예요. 그럼 변제했을 때 이 저당권, 등기부에 있는 이 저당권 있잖아요. 이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일까? 아니다. 그래도 가서 실제로 이 등기를 뭐 해야지만이? 등기를 말소해야지 소멸하는 것일까? 이 두 가지 점에서 고민스럽을 겁니다. 자, 언제 소멸하겠습니까? 말소 소멸입니까? 자동 소멸입니까? 정답은 어디다? 여기. 그러면 법률 행위 소멸도 있고 법률 규정 소멸도 있어요. 법률 행위 취득도 있고 법률 규정 취득도 있죠. 그럼 취득은 어떻게 돼요? 법률 행위 취득은 자동 취득, 등기 취득. 법률 행위는 그러니까 무슨 취득이 아니고 자동 취득이 아니고 등기 취득이고 법률 규정 취득은 거꾸로 가. 등기 취득이 아니고 자동 취득이야. 아시겠어요? 그럼 소멸도 두 가지야. 무슨 소멸이 있고 법률 행위 소멸이 있고 법률 규정 소멸이 있어. 그럼 법률 행위 소멸은 자동 소멸이야, 말소 소멸이야? 그러니까 무슨 소멸이 아니고 자동 소멸이 아니고 말소 소멸이고 법률 규정 소멸은 아니 거꾸로 말소 소멸이 아니고 자동 소멸이야. 그러니까 법률 규정은 전부 다 자동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소멸이니까 자동 소멸이니까 이것도 법률 행위 소멸이에요. 법률 규정 소멸이야. 법률 규정 소멸이죠. 등기를 요하는 겁니까? 등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등기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다. 여기 때 소멸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지금 의심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 없어? 여기인 것 같은데 왜 저기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돈을 빌려주는데 하루 돈을 제때 못 갚으면 하루 지연 이자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라고 만약에 약속을 했다면 돈 못 갚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루 지연 이자가 얼마? 100만 원. 그러면 여기 만약에 말소를 해야지 소멸한다 그러면요. 여기 한다면 채무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소멸하는 거니까 네가 등기를 뭐 할 때까지 말소해둘 때까지 나 돈 안 갚을 거야.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느 때 소멸하면 아니 이때 소멸한다 한다면은 채무자가 이렇게 한단 말이야. 뭐라고? 이 말소도 변제기가 도래한 거고, 네? 나도 변제기지만 너도 뭐다? 변제기. 너변 나변 들어가면 이때 쓰는 용어가 동시이행이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이행이요? 그러면 동시이행 관계로 들어가면 서로 항변권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무슨 권이 있다고? 그럼 특징이 항변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아요. 무슨 면제요?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으면 뭐가 안 붙어요? 네? 지연이자가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그러니까 네가 뭐 할 때까지? 지어줄 때까지 돈 안 갚겠다라고 항변권 있으면 에? 무슨 지체?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으니까 뭐가 안 붙어? 그러니까 지연이자가 안 붙는 거야. 무슨 관계면? 동생 관계면.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여기가 아니고 어디라면? 자동 소멸하면은 이건 변제기가 아니고, 에? 이건 변제기란 얘기야. 네? 한쪽은 변제기고 한쪽은 변제기 아닐 때 쓰는 말이 선이행 의무라고 해요. 무슨 의무요? 자, 선이행을 약속한 자는 무슨 권이 없어요? 항변권이 없어요. 뭐 없는 사람이? 항변권 없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붙어요? 지연이자가 붙는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이 중간중간에 계속 뭐가 붙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돈 갚을 날짜에 안 갚으면 그 다음날부터 뭐가 딱딱딱딱딱딱 붙기 시작한다. 지연이자가 붙는다는 얘기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무슨 변제와 채무 변제와 저당권 등기 말소는 변변 무슨 관계가 아니다. 동시행 관계가 아니고 이쪽은 나중에 지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이쪽은 먼저 이행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무슨 의무자는 선 이행을 약속한 자는 무슨 권이 없기 때문에 항변권 없기 때문에 변제기 그 다음날부터 뭐가 붙는다? 지연이자가 딱딱딱딱딱딱딱 붙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 소멸이 아니고 말소가 아니고 뭐다? 자동 소멸이다. 그럼 돈 갚으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드디어 돈을 뭐 하지 못하면 못 갚으면 어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채무자가 뭐 하지 않으면 변제하지 않으면 할 수 없죠. 무슨 자? 채권자는 무슨 권을 갖고 있어요? 저당권 갖고 있잖아요. 그럼 할 수 없이 저당권을 뭐 한다? 실행한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저당권 실행을 법률 용어로 고친 말이 그게 보통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붙어있는 부동산들은 여차하면 뭐로 넘어간다? 그러면 경매가 되면 이제 또 시세보다 좀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누가 나타나요? 경락인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락인이 나타나서 경락대금을 다 뭐하고? 완납하고 가서 등기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경락대금 완납하면 자동 취득일까요? 네, 등기해야 하는 등기 취득일까요? 등기 취득이 아니고 뭐다? 자동 취득.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각자 입장이 있을까 없을까? 그럼 채권자는 왜 저당권 실행한 거예요? 여태까지 뭐 하지 않았어요? 점유하지 않았죠. 그동안 뭐 받았을까? 이자 받았겠지.
그래서 채권자의 목적은 뭐가 목적이에요? 자신의 채권 회수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네, 배당 받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채권자는 뭐 받기 위해서? 네, 배당 받는 게 목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변제 갖고 들어가서? 입장권. 근데 입장권이 혼자만 있는 게 아니지. 입장권이 값만 있는 게 아니고 값 뒤에 투도 줄 서 있고 이렇게 설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배당 목적인데 우선 변제 받을 때, 뭐 받을 때? 어디까지 받는가? 이 뒷사람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우측에 360조. 무슨 채권의 범위? 피담보 채권의 범위. 네, 이게 채권자 입장에서 포인트야.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저당권 실행에서 채권자는 어디서 어디까지 뽑아가느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원본입니다. 뭐라고요? 원본 가방에 챙기고. 두 번째, 이자. 이 이자는 어떤 이자일까요? 변제기 도래 전 약속된 이자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네, 벌칙금입니다. 약속 위반 시 제때 못 갚으면 얼마를 더 주겠다. 무슨 금? 위약금. 그 다음에 D입니다. D. 네 번째가 뭘까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무슨 배상?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죠? 아까 변제기 도래한 그 날짜는 아니고 그날까지만 갚으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뭐가 붙기 시작해요? 채무 불이행이 되죠. 이것 때문에 아까 채무 변제와 저당권 등기 말소가 무슨 관계가 아니다. 동시 이행 관계라 한다면은 돈을 갚지 않아도 뭐가 아니에요. 채무 불이행 이행지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채무 변제와 저당권 등기 말소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동시행 관계가 아니면 한쪽은 변제기고 한쪽은 변제기가 아니란 얘기야. 이때 변제기 낸 사람을 뭐라고 그래? 선이행 의무자. 그러니까 돈 갚을 사람은 무슨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이행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뭐가 붙어요? 채무 이행지체 지연이자가 붙는 거야. 그러면 그 채무는 지연배상, 그죠? 손해배상. 그 뒤에 또 무슨 뭐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저당권 무슨 비용? 실행비용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습니다. 한 문제 가치가 있는 조문이에요. 손가락 5개 피셔가지고 피담보 채권 해보세요. 피담보 채권. 네, 담보 물건 붙어있는 채권. 끝에 위약금. 거꾸로 읽어. 위약금. 아니, 잠깐. 실행비용. 그럼 실행비용이 뭐냐면 경매에 집어넣으려면 저게 얼마나 나가는지 감정평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누가 돈 먼저 집어넣겠을까? 아니, 채무자는 돈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감정평가가 얼마인지 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비용 들어가 안 들어가? 또 경매 신청하면 신청 쓰면 돈 들어가 안 들어가? 부정인 거. 그게 뭐야? 실행비용이야. 무슨 비용? 실행비용. 그 다음 두 번째가 지연이자. 네.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이죠. 근데 단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서에. 단서에 그러나 무슨 배상에 대해서는 지연 배상에 대해서는 원본 이행기를 뭐하노? 1년분에 한해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연 배상이 바로 앞에 있는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이야. 첫
번째 문장에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있잖아요. 그러면 이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지연배상, 지연이자는 1년분으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럼 왜 지연이자가 1년분이에요? 여기. 그 뒤에 있는 뭐예요? 다음 사람, 후순이 뭐예요? 권리자 보호를 위해서 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그 지연이자 1년분은 채무자나 설정자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돈 못 갚는 채무자, 설정자는 지연이자 1년분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지비수인데 어떻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연이자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후순위 권리자용입니다. 따라서 채무자, 설정자는 X마스크. 누구요? 담보 제공자나 채무자는 뭐라고요? X마스크입니다. 360조는 누구를 위해서 둔 것이 아니고 채무자, 설정자를 위해서 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그 저당권자 뒤에 순서 기다리는 후순위 권리자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경락대금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뭐부터 뽑고? 원본 뽑고 5개입니다. 원본. 그 다음에 원본은 등기돼 있어야 돼, 안 돼 있어야 돼? 아니, 지들끼리 돈 빌린 금액은 10억인데 등기부에 기재된 것은 5억이야. 10억이야, 5억이야. 아니, 등기된 금액 가지는 거지 실제 채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두 번째, 이자도 등기가 돼 있어야 돼, 안 돼 있어야 돼? 아니, 뒤에 후순위 권리자가 기다렸다가 등기부 보면서 된 것만 뽑아가라고 요구하지 등기 안 된 이자까지 가져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3가지 있죠. 원본. 두 번째, 이자. 세 번째, 무슨 금? 이건 전부 다 등기된 것들만 가져가는 거예요. 앞에 거 3가지는 등기 따지게 되면 등기된 것들만 가져가야 되겠죠. 등기 안 됐고 지들끼리 이렇게 약속된 계약서 가지고는 못 가져가요. 왜? 뒤에 누가 있으니까? 인정 못 하거든. 근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뭐예요? 등기 관계없이 자기들이 약속된 지연이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뭐예요? 법정이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연이자는 설령 뭐가 안 돼 있어도 등기 안 돼 있어도 가져갈 수 있죠. 그 다음 실행비용은 등기사항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거 3가지는 반드시 뭐가 돼 있어야 되고 뒤에 거 2는 등기 관계가 없는 것들이 아셨습니까? 그래서 무슨 이자? 그 지연 이자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둘 것.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 그러면 뒤에 후순위 권리자가 있는데 앞에 사람이 자기 지연이자 3년치를 가져가게 되면 뒤에는 갑투, 갑수리가 야단치죠. 야야야야 지연이자 몇 년분만? 1년분만 가져가지 어디 감히 다 가져가 안 돼. 이렇게 야단 맞을 수 있죠. 근데 뒤에 후순위 권리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 갑은 눈치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지연이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한 없이 가져갈 수 있죠. 뒤에 누가 없으면? 그래서 가방에 막 담고 있는데 어디서 막 소리가 들려. 야야야. 보니까 누가 떠들고 있어? 아니 채무자가 와가지고 야 지연이자 1년분 가져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뒤에 아무도 없으면 후순위 권리자가 아무도 없으면 지연이자는 뭐다? 제한 없이 가져가는 것이고 뒤에 누가 있으면 그땐 지연이자는 몇 년분? 1년분. 그러니까 이 1년분은 누구를 위해서 둔 게 아니고 설정자, 채무자가 아니고 누구다? 후순위 권리자용이다. 5개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뭐라고요? 실행비용, 실비, 지연이자 1년분, 위약금, 이자, 원본.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연습하세요. 그럼 뭐 또 한글 따가지고 뭐 원리, 뭐 위, 뭐 지, 실 뭐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자꾸 연습하세요. 자, 이건 누구 입장에서 본 거예요? 채권자 만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배당 받고 나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남는 거 있으면 누가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경락인 입장도 있어요? 없어요? 아니, 경락 받았는데, 뭐 받았는데? 경락인 입장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있었잖아요. 기존 건물에 뭐가 있었다? 증축된 부분이 있었다. 구분 소유가 안 되면 아까 뭐라고? 제목! 그 집에다 벽에다가 제목을 적어놔. 부합물 반대말은 뭐다? 부속물. 그러니까 공부할 때 제목을 딱 걸어놓고 내용 몰라도 좋으니까 반대되는 제목이 뭔지만 계속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희한하게 내용이 채워져. 근데 뭐가 없으면? 제목이 없으면 나중에 9월달 가서 오만 잡동사니가 머릿속에 막 섞여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 정신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슬슬 포기란 말이 많아. 포. 또 1차씩 하다 갑자기 또 2차는 안 하겠대. 왜? 마음이 약해지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목 기억하는 거예요. 뭐하고 뭐? 부합물. 그러면 경락이는 부합물도 같이 취득할까 못할까? 취득하겠지. 또 종물도 같이 취득할까 안 할까? 글자상 취득하겠네.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니까 경락인은 덤으로도 같이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건 누구 입장이에요? 경락인 입장. 그래서 이 종물하고 비슷한 글자가 종된 권리도. 무슨 권리도? 글자상 나온다는 얘기예요. 종된 권리도 뭐 할 수 있다? 같이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 입장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장만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 358조가 나오죠. 저당권 효력의 범위가 나옵니다. 무슨 범위요? 저당권 효력의 범위. 이건 누구 입장에서? 경락인 입장에서 본다. 그런 얘기예요. 저당권 효력, 채권자, 부동산 담보권자,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줄여서 뭐다? 부합물 또는 어디? 종물에 미친다. 저당권 설정 등기 전 부합물이든 종물이든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 부합물이든 종물이든 물을 필요는 없겠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 있거나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네, 이 두 가지 가지고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페이지 342페이지 펴보세요. 네, 342쪽 가시면 피담보 채권 범위 자 5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있고 이자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 네, 요게 바로 지연이자입니다. 거기만 딱 포인트를 주시면 돼. 그래서 끝에 다만 이것은 저당권자의 제3재산 관계에서 제한이지 채무자는 변제 시 지연배상을 모두 뭐 해야 된다? 변제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저당물 무슨 비용? 보존 비용 들어갈 수가 없죠.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점유하면서 들어갔던 보존 비용을 뽑아간다는 얘기는 존재할 수가 없죠. 은행 채권자, 저당권자는 담보 목적 부동산을 뭐 한 적이 없어요. 점유한 적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전혀 논리가 안 맞는다. 그러면 이 피담보 채권 범위는 누구 입장에서?
채권자 입장에서 본 얘기죠. 그 다음 우측에 이제 목적물 범위가 있지요. 네? 1번 부합물, 종물. 읽어볼게요. 파란 글씨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즉 부합물에 뭐한다? 미친다. 토지에 대한 뭐나? 수목, 건물에 대한 무슨 부분? 중축 건물, 부합된 중축 건물, 부속 건물 등은 부합물의 예이다. 다만 성숙한 농작물은 토지에 뭐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보셨어요 옛날에 무단 경작 농작물은 토지에 뭐하지 않으므로 부합하지 않으므로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그 농작물은 미치지 않죠. 그럼 무단식재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토지의 저당권 설정됐는데 누가 와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러면 수목은 토지에 뭐였기 때문에 부합했으니까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도 미쳐요? 수목에도 미치겠죠. 자, 토지의 저당권 설정됐는데 누가 와서 거기다가 무단 신축해놨어요. 건물의 효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지 않죠. 3종 세트 기억하세요? 뭐? 무단 식재 부합하니까 당연히 저당권 토지의 저당권 효력은 수목에 미치는 거고 무단 경작은 뭐 하지 않으니까 부합하지 않으니까 토지의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 안 미쳐? 농작물에 안 미치는 것이고 무단 신축하더라도 건물 미치지 않잖아요. 자,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한편 저당권 설정 시 이미 부합되어 있는 것이나 또는 그 후에 부합된 것이나 가리지 않고 저당권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 저당권 효력은 타인 부동산 종물에도 미치는 것이 뭐다? 원칙. 그러나 타인의 권원, 이 부속된 부합물 있죠. 타인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그 경우 있죠. 요건 예를 들어서 갑토지에 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을이 허락 맡아서 나무 심었어. 그럼 수목은 토지에 뭐 하지 않아요? 부합하지 않죠? 그럼 거기 효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안 미치죠? 그래서 지상권자가 심은 수목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자, 여기 보세요. 갑토지에 을이 뭐 없이 허락 없이 나무 심으면 이 수목은 누구 거니까? 갑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 수목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쳐야 미쳐요? 근데 허락 맡아서 뭐 했으면 을이 허락 맡아서 심었으면 이건 무슨 물이 아니에요. 부합물이 아니라고. 근데 책은 또 거기다 또 뭐라고 적어놨어요? 저당 부속된 부합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원래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허락 맡은 게 뭐가 있을까? 무슨 건 설정받아서 지상권 설정받아서 나무 심으면 수목은 누구 거니까 올 거지 누구 게 아니에요. 갑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설정돼도 여기에 미칠 이유가 없고 여기에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도 미치겠죠. 이건 뭐가 있는 경우요? 허락 맡은 경우는 미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 권한에 의한 경우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게 지상권자가 심은 수목은 허락 맡은 거니까 토지에 부합하지 않았으니까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 설정행위에서 특약 맺은 경우에도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밑에 판례 1번, 2번 두 가지 체킹하시고 두 가지 판례는 전부 다 부합물입니다. 무슨 물이요? 부합물. 증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면 부합했겠죠. 따라서 부합물은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하죠. 누구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경락인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자, 두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요. 네, 과실한 말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네, 과실은 저당권 효력은 원칙적으로 어디에 미치지 않는다?
다른 거 아니죠. 점유를 누가 하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아니고 저당권 설정자가 점유하니까 점유하는 동안 나오는 천연과실, 법정과실은 전부 다 저당권 설정자 거지 누구 것이 아니다. 저당권자 것이 아니죠. 다만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저당권 시행을 위해서 저당부동산 압류가 들어가죠. 그래서 저당부동산 압류가 있은 후는 저당권자가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언제부터 미친다? 저당부동산 압류가 있은 후. 이것도 똑같아요.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 저당권자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 목적물에서 나오는 과실은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미친다? 저당 부동산 압류가 있은 후 미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본 겁니다. 누구하고 누구요? 채권자하고 누구? 경락인. 그럼 이제 문제는 여기서 경매입니다. 뭐에 관한 거? 자, 이제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빈 토지가 있었다. 이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뭐 설정했다? 돈이 필요해서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누구한테? 을. 자, 그런데 여기다가 다시 여기다가 건물을 축조했다 이야기예요. 뭐를 축조했다고요? 자, 저당권 효력은 토지에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네. 건물에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쳐요? 안 미쳐요? 토지도 등기가 있고 건물도 뭐가 있어요? 그럼 저당권이 건물 등기에 있어요? 없어요?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실행해야 돼요? 채무자가 안 갚으면 토지를 뭐에 붙여야 돼요? 경매. 그러면 누가 나타나요? 새로운. 네, 새로운 경락인이 병이라 합시다. 뭐라 합시다? 병. 건물은 여전히 누구예요? 갑이죠. 이때 병은 내 토지에 건물이 있으니까 병 입장에서는 건물을 뭐예요? 철거를 자 요구할 수 있다 없다에 따라서 갑의 운명이 달라지죠. 네? 철거 요구할 수 있다면 갑은 건물 철거하고 나가야 되고요. 요구할 수 없으면 계속 토지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다는 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갑토지에 무슨 토지에? 갑토지에 갑의 건물이 있었고 이 상태에서 을한테 뭐 설정한다? 담보대출 받아서 저당권 설정하죠. 자, 그러면 저당권 효력은 건물에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다시 할게. 토지도 등기부가 있고 건물도 별개의 등기부가 있잖아요. 그럼 어디 등기에 일단 적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디는 미치는 거 아니에요. 미치는 게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이 해서 이제 토지가 뭐로 넘어가면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주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네, 똑같이 병으로 바뀌었다 할게요. 갑이 있으면 또 병 입장에서는 내 토지에 건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 하고 싶어요? 철거 요구할 수 있다 없다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겠죠. 그럼 느낌상 하나는 분명히 뭐고? 분명히 느낌상 하나는 있다고 하나는 뭐요? 없다. 뭐 그런 얘기 달라지지 않을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 A 토지에 무슨 토지에? 네, A 토지에 자, 갑토지 되겠네. 네, 갑토지에 A가
자, 지상권을 설정받아서 뭐 설정받아서? 자, 지상권은 등기사항의 등기사항 아니에요? 등기. 해가지고 여기다가 건물을 자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또는 임차권 설정해서 뭐 설정해서? 임차권 등기를 안 하고 이 건물을 갖다가 뭐야? 건물을 뭐야? 등기할 수도 있고 등기를 뭐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건물을 지은 이 상태에서 자, 여기다가 뭐 설정하게 되면 을이 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뭐 설정한 다음에 자, 다시 이 토지가 어디로 가요? 뭐로 넘어가요? 네,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자, 경락인이 병이라 합시다. 뭐라고요? 자, 건물은 누구예요? A. 자, 병 입장에서는 건물을 어떻게 될까? 네, 철거 요구할 수 뭐야? 있다, 없다가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이걸 보시면 돼. 이 저당권 등기사항의 등기사항 아니에요? 등기사항이죠? 그럼 여기 갑으로부터 토지지상권 등기한 다음에 건물을 축조한 다음에 토지에 뭐가 설정되면 이 토지사용권 지상권 등기가 이 저당권 등기보다 빠르죠? 빠르죠? 그러면 이 A는 이 지상권자는 이자한테 뭐 할 수 있으므로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철거 요구할 수가 없다가 돼야 되겠죠. 빠르니까. 두 번째, 임차권은 뭐 하지 않았지만 등기하지 않았지만 여기 건물 등기 족보가 있죠. 이 건물 등기 족보가 이 저당권 등기 족보 비교하면 이게 빠르겠지. 그럼 뭐 할 수 있다? 대응할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철거 요구할 수가 없다 하면 되겠죠. 근데 이 세 번째 것은 족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임차권 족보도 없고 건물 족보도 없잖아요. 그럼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응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철거를 요구할 수 뭐야? 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위에는 뭐 아무것도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뭐 설정 당시 저당권 설정 당시 이건 토지 건물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같았죠? 여기는 토지 건물에서 달랐지? 그러면 다른 원인 가지고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어 난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366조 하고 365조 둬서 법정지상권이라는 타이틀을 두고 있습니다. 무슨 지상권이요? 법정지상권. 그래서 조문상 보게 되면 366조를 보게 되면 보세요.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 대해서? 건물 소유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요 조문만 보게 되면은 하여튼 저당물 뭐로 인해서 저당물 뭐로 인해서 경매로 인해서 뭐하고 뭐가 달라지면 토지와 건물이 달라지면 뭐요? 건물 소유자에게 무슨 권? 지상권 설정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둘 다 될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 조문 보면 똑같잖아 지금. 근데 판례 가면 1번은 인정을 안 해줘요. 여기 뭘 인정 안 한다? 갑한테는 토지 사용권을 인정을 안 해줘. 무슨 지상권?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을 인정을 안 해주고 여기만 법정상권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판례가. 그래서 이때는 건물 철거 요구할 수 뭐야? 없다가 맞고 위에는 토지 사용권이 없기 때문에 철거 요구할 수 있다가 맞다. 이게 판례 태도야. 아시겠어요? 근데 조문상은 그런 문구나 없잖아요. 조문상은 그냥 저당권 경매로 인해서 토지 건물 달라지면 뭐요? 건물 소유자는 토지에 대해서 무슨 권? 지상권 인정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판례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걸 잘 보시되 언제? 설정 당시 같아야 돼. 집중하셔야 돼. 자, 손 펴세요. X 같았다, 다르다. 그럼 어디가 그림이 제일 예뻐요? 그래서 여기만 뭐가 있고 법정 지상권 있고 아무것도 없을 때 신축된 경우는 법정 지상권 없다. 다를 때도 뭐가 없다. 법정 지상권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세 가지 갑니다. 무슨 지상권 나오면? 법정 지상권 나오면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다르다. 어디가 그림이 제일 예뻐요? 같을 때 여기만 뭘 인정한다. 법정 지상권 있고 아무것도 없다가 신축되면 법지 없습니다. 다를 때도 뭐가 없다. 법지 없죠. 근데 다를 때는 문제 될 게 없지. 다른 원인 가지고 대항할 수 있으면 건물 철거할 필요가 없고 대항할 수 없으면 철거되는 것은 운명이죠. 그럼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야? 아니 이게 아무것도 없었다가 신축한 사람은 뭐가 없으니까 법정 지상권이 없으니까 건물을 뭐 해야 돼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런 사람 억울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려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은행을 한번 갈아타는 게 좋다. 이게 마치려면 가끔 빈 토지 담보 대출 받아서 그 돈으로 건물 하나 짓죠. 이 건물 잘 지어가지고 공실이 없을 정도로 임대가 되면 되는데 3분의 1만 차 있고 3분의 2가 공실이야. 그러면 은행 이자를 내요, 못 내요? 그래서 뭐가 실행되면? 경락이 나타나가지고 뭐가 없으니까? 건물 뭐 하라고? 그럼 건물 철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건물을 뭐 한 다음에? 지은 다음에 은행에서 다시 뭐 받아서? 대출 받으면서 미리 이거를 뭐 해버리고? 없으면 이거 아니야. 여기다 뭐 설정하면? 똑같잖아요, 그림이. 근데 그럴 생각을 보통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아는 자하고 모르는 자가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말 한마디 던져주는 게 그 사람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나 집 살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오늘 중개업자 와가지고 몇 마디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필이 꽂혀가지고 나도 모르게 가서 자동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 있어. 그쵸? 벌려면 일단 저질러야 돼, 안 저질러야 돼? 저질러야 돼. 그럼 수습하는 거야.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 어쨌든 뭐가 인정되려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와 같은 경우에 갑채권이 있어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경매가 되면 건물 뭐 할 수 있어요? 철거 요구할 수 있는데 특징, 이 저당권자는 굉장히 지금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끙끙거립니다. 이 사람은 왜 끙끙거릴까? 아니, 이 경매가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뭐가 잘 안 된다고요? 경매 잘 안 돼. 왜? 빈 토지면 경매가 쉽게 되는데 그게 뭐가 있으면? 건물이 있으면 잘 경락을 안 받으려고. 왜? 괜히 이거 사가지고 철거 요구할 수 있지만은 이거 철거 요구하려면 또 소송 제기해두고 머리가 아파 안 아파? 아파요. 그러니까 경매 잘 안 한단 말이야. 그럼 뭘 해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저당권자는 채권을 뭐 하지 못할까봐? 회수하지 못할까봐 전전긍긍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여기 건물 소유자도 끙끙거리죠? 왜 끙끙거려? 야, 이거 만약에 뭐가 되면? 경매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건물 뭐 되고 철거할 때 누구 돈으로 해야 되는 거야?
자기 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철거될까 봐 끙끙거린단 말이야. 자, 이런 걸 누굴 뭐라고 그래요? 있는 자도 아픔이 있고 또 누구도 없는 자도 아픔이 있는 거야. 그럼 둘 다 끙거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신의 한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신의 한 수. 네, 그게 그 위에 있는 365조 저당 지 토지의 저당권 설정된 후 건물 일괄 경매입니다. 무슨 경매요? 일괄 경매.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한 후 설정자,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뭐 했을 때? 축조한 때. 그러면 토지 건물이 아무것도 없다가 신축됐으니까 뭐가 없어요? 법정 지상권 없어서 건물 철거돼야 되잖아요. 자, 저당권자, 채권자,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자, 원래는 뭐만 경매해야 되는데 건물까지 한꺼번에 경매 승기를 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일괄 경매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이걸 몽땅 다 뭐 했으니? 일괄 경매했잖아요. 그러면 일괄 경매하게 되면 대금이 두 가지로 나눠서 내야 돼요. 무슨 대금하고? 토지 대금하고 건물 경락대금 두 가지로 내죠. 그러면 한 사람이 경락받으면 쉽게 경매가 될까 안 될까? 아니, 한 사람이 경락받으면 건물 철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쉽게 경매가 되니까 이 사람 해결할 수 있죠. 그죠? 쉽게 했으니까 채권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어디만 들어가야 돼요? 여기만 들어가는 거지. 여긴 들어가면 안 돼요. 무슨 경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 사람 끙끙거렸지? 이 사람 해결했지? 철거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로 들어와서 이 사람은 여기 들어와서 건물 대금 뽑아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신의 한 수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누구도 해결됐고 어차피 저당권자의 목적은 돈 회수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괄 경매에서 빨리 경매돼서 단 어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어디? 토지 들어가서 배당받고 나가면 되고 건물 경락대금은 누구 거예요? 건물주니까 한 번에 해결했잖아. 그래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X가 있고 뭐가 있고? X가 있고 같고 다르고. 그러면 법정 지상권하고 일괄 경매를 한꺼번에 지금 제목을 다시 해야 돼. 자, 같을 때 뭐가 있다? 법지 있으니까 거긴 건물 철거 문제가 없지. 근데 미안하지만 거기는 일괄 경매할 수가 없어. 다를 때는 법지 없다고 그랬지. 그 원인 따라서 철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는 운명이지. 그리고 일괄 경매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를 때는 뭐도 없고 법지도 없고 일괄 경매할 수도 없고 같을 때는 뭐는 있지만 법정 지상권 있으나 일괄 경매 꿈꾸면 안 돼. 그러면 어느 때 아무것도 없다가 신축되면 뭐는 없지만 법지는 없지만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신의 한 수가 들어오는 게 뭐다? 일괄 경매할 수 있다. 제목을 먼저 기억하세요. 그러면 일괄 경매가 먼저가 아니죠. 순서가 법지 있다 없다를 논의한 다음에 일괄 경매. 자, 연습하세요. 쓰지 마시고 몸에다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써도 늦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달랐다. 제일 예쁜 데가 여기지. 여기 뭐가 있다? 법지 있으니까 밑에 무슨 경매? 일괄 경매 할 수 없다. 다를 때는
그 다른 원인 가지고 노는 거니까 법지 없고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어느 때 아무것도 없으면 법정 지상권 없어서 토지만 경매하게 되면 건물 철거해야 되지. 근데 그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뭐예요? 일괄 경매 가능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조하고 몇 조? 365조하고 뭐예요? 366조. 그러니까 366조는 오른쪽에다 이때 쓰는 거죠, 이거. 그 위에 365조는 이거죠. 이거 시험 볼 때 이건지 생각하면 답이 뚝뚝. 끝에가 있다 아니면 없다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뭐하고 뭘 한꺼번에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법정, 지상권하고 뭐하고 일괄 경매를 한 세트로 묶어서 연습한 다음에 책을 보면 나올 거예요. 네, 잠시 후 따도록 하겠습니다.